여러분, 미국 델타포스의 사격 교관으로 이름난 매튜 콜린스 대위를 아시나요? 그 이름만 들어도 세계 특수부대계에서 그의 명성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입니다. 그런 그가 한국의 707특임단,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대한민국의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자신만만하고 거만했던 매튜 대위가 이 훈련을 통해 어떤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707. 그 국회 사건 때문에 뉴스에 나왔던 그 부대요? 매튜는 명령서를 받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한국 특전사에 대한 뉴스를 몇 번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계엄 사태 때 국회에 침투하려던 시위대를 허술하게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707은 강하다고 들었는데 뉴스에서 보니 별거 없더군요. 세계 최고인 델타포스와 비교한다니 좀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매튜는 주변 동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명령서에는 한국으로 파견되어 한 달간의 합동훈련을 진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매튜는 이 훈련이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에 도착한 그는 707특임단의 지휘관 최민혁 중령과 첫 대면을 했습니다. 최 중령은 강렬한 눈빛과 단정한 전투복 차림으로 매튜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콜린스 대위. 합동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 중령의 정중한 인사에도 매튜는 별다른 반응 없이 손만 내밀었습니다. 보죠. 제가 알려드릴 게 많을 것 같네요. 그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훈련 첫날, 매튜는 707이 진행하는 기본 사격 훈련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격 자세는 교본 그대로였지만 그가 보기에는 너무 느리고 정교함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매튜는 미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긴 정말 별거 없군. 훈련 방식도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 팀워크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보여. 내가 뭔가 배울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707이 단순히 명령에 충실한 군사 집단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매튜가 본 것은 훈련의 일부일 뿐. 그들은 정해진 상황 속에서만 자신들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매우 독특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효율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옳은 것을 중시하는 특전사들의 독특한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매튜는 한국의 한 도시에서 진행된 시가전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훈련 중 707팀이 상부 명령에 불복종하는 듯한 행동을 목격하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들은 상부의 지시와는 다르게 행동했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훨씬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매튜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념과 팀워크가 숨어 있음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매튜는 점점 더 707특임단의 행동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시가전을 재현한 훈련에서 그들의 방식은 상식을 벗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날 훈련은 도시 외곽에 설치된 가상 시가전 구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상부의 명령은 특정 건물에 숨어 있는 적을 빠르게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튜는 707팀이 작전 개시 후 바로 건물로 진입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주변 상황을 신중히 관찰하며 사격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러는 거지? 저렇게 시간 끌다간 영영 불이행으로 보고될 텐데. 매튜는 참지 못하고 최민혁 중령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명령은 건물을 점거하라는 거였잖습니까? 왜 실행하지 않죠?
최중령은 매튜를 쳐다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명령이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정확히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매튜는 그의 대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델타포스에서라면 명령은 곧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중령은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라. 이 작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훈련이 끝난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07팀은 적 병력을 모두 제압했을 뿐 아니라 주변 상황도 완벽히 통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의 훈련에서 민간인 역할을 맡은 인원들에게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날의 훈련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실수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최중령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707은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 철저하지만 그 명령이 부당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매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상부 명령의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707팀의 결과가 명령에 따른 다른 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산악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매튜는 이번 훈련에서 자신이 더 익숙한 환경이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험준한 산악 환경에서 707의 팀워크는 또 한 번 매튜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의 작전 중 한 병사가 발목을 삐끗했는데 모든 팀원이 그를 돕기 위해 작전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매튜는 이 장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저런 건 대체 왜 신경 쓰는 거지? 군인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는 속으로 투덜댔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를 계기로 매튜는 707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지키는 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동료 한 명이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힘을 쏟아부으며 작전의 성공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최중령과의 대화에서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히 우리 707에서는 팀워크가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뒤처지면 팀 전체가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매튜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델타포스의 방식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며 매튜는 점차 자신이 알고 있던 군인의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707 특임단의 모습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데 그치지 않고 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판단하며 행동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매튜는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때때로 그들의 방식이 비효율적으로 보였지만 결과는 항상 훌륭했습니다. 그중 특히 그를 인상 깊게 만든 사건은 한 야간 훈련에서 일어났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이었고 인질의 위치가 점차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델타포스에서 훈련받은 매튜는 즉각적인 화력 투입과 빠른 돌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707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적의 위치가 노출된 지금 최대한 빠르게 진입해야 하지 않나요? 매튜의 질문에 최민혁 중령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더 지켜볼 겁니다.
우리는 화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접촉으로 임무를 완수할 계획입니다. 707팀은 오랜 시간 숲속에 숨어 적의 동선을 파악하며 진입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매튜는 초조해하며 속으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이런 속도라면 인질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707은 정확한 시점에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적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병력으로 효율적으로 진입해 인질을 구출했습니다. 결과는 단순히 임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작전을 완수한 것입니다. 매튜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생각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격 기술이나 훈련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저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철학이 있어.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최민혁 중령을 찾아갔습니다. 최 중령님, 오늘 작전에서 보여준 방식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점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나요? 최 중령은 매튜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술은 단순히 빠르고 강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작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에겐 최우선입니다. 군인은 단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과 신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화는 매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속한 델타 포스는 압도적인 화력과 속도를 자랑하지만 707은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군인이었습니다. 며칠 후 매튜는 또 다른 사건을 통해 707특임단의 철학을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훈련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한 병사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훈련을 지휘하던 상부에서는 부상자를 그대로 두고 훈련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최민혁 중령은 단호히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부상자를 두고 훈련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 중령의 말에 707의 모든 대원이 즉각 부상자를 구조하고 안전하게 후송하는 데 힘을 합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튜는 그들이 단순히 팀워크를 넘어 동료애로 연결된 집단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방식과 비교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델타 포스에서는 임무가 최우선이었다. 그러나 여기선 사람을 우선시하네.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일까? 아니, 어쩌면 진정한 군인의 자세는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매튜는 자신도 모르게 707특임단의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차 그들의 행동에 동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마지막 주, 매튜는 707특임단과 함께 종합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모의 훈련으로 산악지대와 도시 지역을 넘나드는 고난도의 임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목표는 적 지휘부가 위치한 가상본부를 점령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초반, 매튜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며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는 707의 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중함이 때로는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전에서 그는 결정적인 사건을 겪으며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작전이 시작되자 매튜는 팀원들과 함께 산악지대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07은 주변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전진했습니다. 매튜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 느리다고 느꼈지만 결과적으로 707은 적의 매복을 사전에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산악지대를 지나 도시 지역에 도달했을 때 팀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훈련 상부에서 예고되지 않은 변수가 추가된 것입니다.
상부는 적이 민간인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튜는 자신의 본능대로 행동하려 했습니다. 적은 이미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화력을 집중해 빠르게 진입해야 합니다. 그는 최민혁 중령에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최중령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의 움직임과 민간인의 위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돌진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에 매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최중령님, 그렇게 신중하게 움직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죠? 최중령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명령은 중요하지만 그 명령이 불합리할 때는 우리가 더 나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민간인의 안전을 희생해서 승리를 얻는 것은 우리 707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매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707 팀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707은 사전에 파악한 정보를 기반으로 적의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화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을 제압하기 위해 창의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민간인을 방패로 삼은 적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세심함과 철저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결국 707은 민간인을 한 명도 다치게 하지 않고 적을 모두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매튜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군인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군요. 매튜는 최중령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707의 방식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최중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그 점이 707의 철학이죠. 매튜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너무나 오만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델타포스에서 배운 것도 훌륭했지만 707에서 본 것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매튜는 미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707 특임단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한 군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팀입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점점 변화하며 그는 자신만의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과거를 돌아보고 707에서 얻은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전 종료 후 707 팀원들은 마치 실제 작전을 수행한 듯 진지한 자세로 브리핑에 임했습니다. 매튜는 이번 작전에서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다시 한번 되짚고 싶어 브리핑에 집중했습니다. 최민혁 중령은 상황을 분석하며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번 작전에서 우리가 강조한 것은 속도나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적을 제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이었죠. 매튜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과 자원이 꽤 소모되지 않았습니까? 델타포스에서는 적을 빠르게 제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707은 그 점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춥니까? 최중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콜린스 대위, 적을 빠르게 제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군인의 임무는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승리의 방식이 정의로워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지키려는 원칙입니다. 이 대답은 매튜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훈련에서는 효율성과 결과만을 중요시했지만 707은 과정의 윤리성과 인간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단편적으로 군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한 707병사가 매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병사는 이번 작전에서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아 적과 민간인의 위치를 파악했던 요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대위님, 오늘 작전 어떠셨나요? 우리가 부족해 보이진 않았습니까? 매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신들이 단순히 느리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당신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말이죠. 그것은 단순한 효율성 그 이상입니다. 그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효율성만을 따르다 보면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707은 전투의 결과와 함께 사람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날 밤, 매튜는 자신의 노트북 앞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미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 훈련이 단순히 기술적 교환을 넘어 자신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성장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성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매튜는 707특임단과의 작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오만하고 경직된 태도를 떠올리며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별식에서 최민혁 중령이 매튜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대위, 함께 훈련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의 우정을 위해 더 자주 협력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튜는 진심 어린 미소로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중령님. 특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의 철학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돌아가서 제가 배운 것을 우리 팀에도 꼭 전하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707특임단의 철학은 단순히 군사훈련을 넘어 매튜의 인생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매튜는 델타포스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공유했습니다. 그는 707의 방식과 철학을 설명하며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강력하고 빠른 군대라는 점에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707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줬습니다. 군인은 단순히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점이죠. 그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매튜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차츰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델타포스의 훈련 방식에 약간의 변화를 제안했고, 이 변화는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몇 달 후, 매튜는 한국에서 만난 707 팀원들에게 감사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민혁 중령님, 여러분과 함께한 훈련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나은 군인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협력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읽은 최중령과 707 팀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매튜와의 훈련이 단순한 합동훈련 이상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튜는 여러 국제 합동훈련에 참여하며 자신이 배운 707의 철학을 전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군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해를 확산시키는 다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미군 장교가 한국에서 훈련을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가 만났을 때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매튜 콜린스 대위가 707특임단과 함께한 훈련은 단순한 기술 교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 생각의 전환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나요?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감동과 깨달음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